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또래 여중생을 뇌출혈로 쓰러질 때까지 집단 폭행한 사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폭행의 발단으로 드러난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가 사실일까? 이 구속된 남성 중 한 명이 평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해왔다는 충격적인 제보를 MBC가 확보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밤 포항의 한 상가 건물 옥상에서 시작된 여중생들의 폭행은 장소를 옮겨다니며 3시간가량 계속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온몸에 멍이 들고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10대들의 행동이라고 믿기 힘든 끔찍한 폭행의 이유는 성매매를 거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만 하면 안 되냐고. 독박이 다른데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고. 제가 하기 싫다고 하니까 조금 위협. 폭행 현장에는 여학생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얼굴을 가린 채 학생들과 함께 폭행 현장인 옥상으로 향하는 2명의 남성. 피해 학생을 태운 차량을 운전하며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22살 이모 씨는 평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해왔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2006년생인가 2006년생인가 2007년생 애들 구해가지고 이제 놀린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학생들이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매 상대를 구하면 약속한 장소로 이 씨가 실어 나르는 방식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건당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학생들에게는 4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이 씨가 챙겼다고 합니다. 데려다 주면은 그 애들이 가요. 여자애들이 그럼 뭐 1시간? 많으면 1시간 그 정도 있다가 오면은 건당 이제 돈을 받아오면은 얼마를 가져갔고 애들한테 얼마를 떼주고 이런 방식이었어요. 학생들이 몸이 좋지 않다며 성매매를 거부하면 협박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말로 애들 겁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리다 보니까 솔직히 성인 남자가 막 겁주면 무서워서라도 가게 되잖아요. 포항 북부경찰서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이 씨가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밝히기 위해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으며 성매수자가 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명 더 나왔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12명 늘어난 4,593명이며 지역별로 김천 5명, 구미 2명, 경주와 안동, 경산, 성주 각 1명입니다. 경북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국내에서만 신규 확진자 143명이 나와 주간 하루 평균 20명꼴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감염병 전담병원에 병상이 많지만 중환자 병상은 매우 부족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구 경북의 감염병 전담병원이 확보한 코로나 등 감염병 대비 병상 수는 1,400여 개로 제주도를 제외하면 인구 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보유율입니다. 반면 감염병 대비 확보한 중환자 병상 수는 70여 개에 불과해 인구 대비 확보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구 지역의 유흥업소 집단 감염 사태에서 외국인 종사자 확진이 수십 명째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불법으로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진단검사를 하지 않고 숨어버리는 경우도 많아 역학조사와 방역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어제까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117명 가운데 유흥업소 종사자는 51명입니다. 이 가운데 82%인 42명이 외국인 종사자로 확인됐습니다. 유흥 분야에서 일하려면 E6 예술흥행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 비자로는 음악이나 미술, 연예, 패션 모델 등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손님 옆에 앉는다거나 술 접대 같은 건 모두 불법입니다. 그뿐 아니라 노동자나 학생 같은 다른 목적의 비자로 입국한 뒤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경우도 적잖은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전파 속도는 더욱 빠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보다는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겠나라는 게 이렇게 업계의 의견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습습상 집단 생활을 하니까 한 사람이 걸림으로써 여러 가지로 전파가 되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흥시설에서 일하는 외국인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사자 모두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불법 영업으로 증상이 있어도 검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않고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가 숨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상이 있고 이런 애들이야 뭐 또 나와서 자기가 치료를 받아야 되긴 하겠지만 무증상이나 이제 아닌 애들은 노출을 꺼리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좀 고민입니다. 숨어보고 뭐 실질적으로 뭐 딴 데로 비행기는 못하니까 다른 지역이라든지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걱정이 되고. 코로나19 1차 대유행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을 맞은 대구의 유흥업소 집단 감염. 외국인을 고용한 불법 영업에 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정부는 경주 읍천항 등 5개 지역에 올해 방치된 어촌 시설들을 소득 창출 공간으로 리모델링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방치된 경주 읍천항의 수산물 냉장 창고에 3억 원을 들여 해녀들을 위한 휴식 공간과 지역 특산품 판매장으로 조성하는 등 전국 5개 어촌 지역에 각각 3억 원씩 지원합니다. 어촌 유휴시설 리모델링 사업은 지어진 지 15년이 지났고 최근 2년 동안 방치된 시설이 대상입니다.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사업이 전국 24개 규제 자유 특구 중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경북 배터리 특구는 사용 연한이 도래한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나 희유 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것으로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지정된 안동 중심의 산업용 햄프 특구와 올 상반기 지정된 김천 중심의 스마트 그린 물류 특구도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명 자동차 부품업체의 상표를 도용해 이른바 짝퉁 제품을 만들어 수출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한국산 자동차 브랜드의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이용해 현지 부품 거래 대행사와 사전 공모에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관세청 소속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이 업체 창고에는 국내 유명 자동차 부품업체의 상표를 도용한 이른바 짝퉁 제품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수출하기 위해 대기 중인 제품들로 모두 10만여 점, 정품 가격으로는 시가 30억 원에 이릅니다. 리비아라고 되어 있는 네, 리비아로 이제 오더를 받아놓고 만드는 겁니다. 부품 포장 상자 겉면에 유명 자동차 부품업체의 브랜드명과 비슷한 이름을 붙여 한국산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출국 현지 부품 거래 대행업체와 공모해 정품 수출 가격의 20-30%로 제품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렇게 지난 2019년 말부터 1년 동안 리비아와 알제리 등에 팔린 짝퉁 제품 개수만 5만여 개입니다. 이 업체는 중국에서 제조한 또 다른 짝퉁 제품은 부산항을 통해 들여온 뒤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부산을 통해서 들어오면 부산에서 선적을 하기 때문에 그 현지에서 봤을 때는 부산에서 물건이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차피 출국항이 부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적발된 업체는 유사 브랜드를 중동 현지에서 상표로 등록하고 우리나라 특허청에도 상표 등록 신청을 해 합법화하려고 시도했지만 유사 상표로 거부돼 무산됐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탈퇴한 조직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경주 지역 폭력조직 통합파 조직원 10명을 구속하고 가담 정도가 덜한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경주의 한 식당에서 이미 조직을 탈퇴한 30대 중반의 A씨를 집단 폭행하는 등 수차례 조직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폭력조직 통합파가 이전 재판을 통해 범죄단체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입만 해도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범죄단체 활동까지 한 만큼 엄중하게 처벌될 것을 본다고 밝혔습니다. 영천 보현산 천문과학관이 오는 26일 개기월식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합니다. 보현산 별빛축제 유튜브 계정에서 26일 오후 7시 반부터 3시간가량 생중계합니다. 개기월식 형상은 26일 저녁 8시 20분쯤 최대치에 이르고 10시 50분쯤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현산 천문과학관은 구름이 끼거나 기상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국내외 다른 곳에서 실시간 중계하는 개기월식 화면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환경부가 그동안 공개를 거부하던 공해와 울산 시민 건강 피해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힌 보고서를 MBC가 단독 입수했는데요.
보고서에는 울산에서 공해가 어떻게 산단 주변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했는데 이 공해 때문에 산단 지역 주민들 몸속에 전국 평균보다 높은 농도의 중금속이 쌓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3월 작성한 울산 산단 건강피해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울산 산단에서 나온 공해가 주변 지역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밝히기 위해 이동 측정 차량과 측정소에서 검출된 공해 배출량을 가지고 벤젠, 스티렌, 비소 등 9개 유해 물질이 바람 방향에 따라 확산되는 지도를 만들었고 1km 간격으로 격자를 나눠 산업단지 반경 14km 안의 읍면동을 우선순위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울산에서 앞으로 오염도 정밀 조사가 필요한 50개 동의 순위를 뽑아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최상위 지역만 명시했습니다. 바람성 물질 농도는 석유화학단지 인근 남구 야음 장승포동에서 가장 높았고 조선소 인근 동구 방호동이 두 번째였습니다. 특히 벤젠 농도는 석유화학단지 인근 가운데 남구 서남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금속 배출 총량은 북구 자동차 산단 인근이 많았지만 독성 중금속은 온산공단 비철금속단지에서 배출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산단 지역 주민들의 피와 소변 속에는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농도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단지 유해물질은 남구 서남동, 야음 장승포동, 동구 방호동, 울주군 온산읍이 이동 경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동구 대송동, 북구 연포동, 울주군 서생면 순으로 피해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가 실측 결과를 바탕으로 해 주민 건강 피해가 우려되지만 산단이 배출하는 물질이 많은 만큼 측정법을 표준화하는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단 공해와 건강 사이 상관관계를 처음 확인한 것으로 더 정밀한 조사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경북의 대학 입학자 숫자가 10년 전보다 1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시기관인 종로학원 하늘교육에 따르면 경북의 2020년 대학 입학자는 2만 6천여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4천여 명 줄었습니다. 대구는 만여 명으로 2010년보다 900여 명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3만 1천여 명, 그러니까 8.2%가 감소를 했는데 수도권은 0.9% 감소한 데 그쳤지만 비수도권은 12.2%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가 오늘부터 전국 38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교육, 연구, 학생지도비 전 영역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입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과 4월 전국 주요 12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10개 국립대에서 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등록하거나 지침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94억 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학생 지도 관련 허위 실적을 비롯해 교육, 연구, 학생 지도비 전 영역의 부당 지급 사례를 살피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국 교수노조와 대학노조 등이 고등교육 정책을 전면 재설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수노조 등은 학령 인구가 줄면서 대학 신입생 수 감소 등 대학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중장기적인 고등교육 정책과 지방대학 지원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부터 대학원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금까지 대학생만 이용할 수 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대학원생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성적과 신용에 대한 요건도 폐지됐고 저소득,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에도 이자도 면제됩니다. 평생교육법과 학교보건법도 개정되면서 저소득층에게만 발급되던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됐고 학교당 1명만 배치되던 보건교사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추가로 둘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입양 관련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경상북도는 2013년 그리고 대구시는 2016년 입양 관련 조례를 만들었지만
둘 다 입양 축하금 지원 정도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구시와 경상북도 조례 모두 입양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다음 달 30일부터 친부모가 아동의 입양을 의뢰하는 창구가 입양기관에서 시군구 지자체로 변경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다음 달 3일까지 무기계약직인 실무직의 공개 채용에 응시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환경관리와 시설관리, 보안 안내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모두 36명이 뽑힐 예정으로 채용 방식은 블라인드로 진행됩니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합격자는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 근무 평가를 통해 정식 임용됩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맞아 남부지방산림청이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우선 영주 307곳을 포함해 산사태 취약 지역 800여 곳을 집중 점검하고 산사태 피해 복구 사업과 사방 사업을 장마철 이전에 마칠 예정입니다. 또 산사태 예측을 위한 산악 기상 관측망 10곳을 오는 7월까지 완공할 계획인데 경북도 내에는 문경 2곳, 봉화 1곳, 영양 5곳, 울진 1곳이 설치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